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네요. 2439.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넘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46.09달러 선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2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각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엇갈릴 것 같은데 이후 상향도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이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정 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황금연목 트레이더가 오늘 월요일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트워크 좀 불안정함에 따라서 일시 중지됐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릴게요. 잠시 끊어가고 있으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황연목 트레이더의 토요일날 강연의 고지를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의 직접 만나 뵙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0분, 4시 30분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제는 해외 선물을 전혀 몰라도 외환용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주제만 들어도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시면 되겠는데 또는 부산의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이 강연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강연회와 함께 그리고 황금연목 트레이더의 무료 방송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쉬어가는 동안에 다른 뉴스와 요점으로 좀 봐야 할 시장이 있는지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이전과의 시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수는 여전히 지금 선방 중이고요. 특히 네. 나스닥 기술주에서 빵이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지금 기술주들이 다 0.8에서 한 1.2% 사이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오늘 이런 지표 영향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들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좀 나홀로 이렇게 상승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지금 사실 그리고 유로와 골드 역시도 2차 상승을 지금 준비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 오늘 FOMC를 준비하는 기준선으로 다시 가격을 내려올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골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시작 전부터 이어왔던 이 상승세를 유지할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지 아니면 좀 눌림자를 좀 조정을 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또 원유 재고가 이제 11시 반에 발표가 되는 만큼 원유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약간 테러인지 어쩐지는 네.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 일단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총기 사건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정치인이 맞아서 좀 이슈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이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다 되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S&P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많이 되돌리지 못했지만 나스닥이 좀 강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출발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같은 것은 이제 지수 종류는 사실 이제 약간의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밀려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상강대수가 지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밀리는 모습 좀 보여주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대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다만 유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꺾이지 않고 계속 유로 FX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유로 FX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안전자산 같은 경우 흐름은 같이 했지만
골드나 채권 같은 경우, 국채 같은 경우 흐름을 같이 했지만 지금 초반 상승세에서 지금 약간 좀 그 부분에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한 12시까지는 오일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이제 2시까지는 이제 국채나 이런 거에 약간 포커스를 모아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일과 그리고 안전자산, 유로, FX까지 상당히 봐야 할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뭐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대외적으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 이들 뉴스들 총 집합해서 윤락 캐스터가 정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윤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그리고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이 컴퍼니에서 많은 이렇게 좀 주가를 리드를 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채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플레이션 약화 때문인지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있었던 리테일 세일즈 때문에 좀 약간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다시 상승을 했다가 방금 전에 그 기업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도 0.2% 하락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크루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시는데 CNBC에 따르면 크루드가 언제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CNBC는 만약 감산 합의하는 그 오일의 양을 늘리지 않는다면 $30까지 깨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오펙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당분간 더 이상의 감산 합의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과연 계속해서 이런 오일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좀 남아있는데 오늘 원유 재고량 또 지켜보시고 하시면서 또 원유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는 계기 마련하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의 하원 의원이 그 총격을 받았어서 그 미국 내에서는 좀 많이 놀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백악관에서 남겼다면 뭐 트럼프가 남겼겠죠. 그 굉장히 sad,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방금 전에 속보가 올라왔는데요. 이 스티브 스칼리스 총격을 당한 하원 의원은 굉장히 스테이블 컨디션, 안정적인 모습으로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뒤에 상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정말 간략하고 아주 알아듣기 쉽게 윤희라 캐스터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역시나 또 어제도 또 트럼프의 SNS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SNS 소통 세대답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SNS로 대중들과 소통을 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 멘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만나봤는데 두 분의 설위원님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생각해볼 만한 건 뉴스가 오늘 좀 정신이 좀 없어요. 왜냐면 런던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웃기고 싶어도 좀 유머 멘트를 나오고 싶어도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멘트 달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좀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봤더니 좀 연관지어서 굳이 생각이 좀 크게 이슈가 크게 많이 없는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센티멘탈하게 좀 이런 부분이 시장이 아직도 어수선하다.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겠죠. FOMC 회의 때 시장이 아직 어수선하고 전 세계가 어수선하니 좀 적당히 금리 올리고 적당히 좀 속도는 좀 적당히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오펙이 추가 감산이 없으면 유가가 내년에 $30까지 하회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내년 전반까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해외선물 트레이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내일하고 이번 주가 문제지, 이게 내년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 기다림의 트레이더 정도만 되면 한 세네 달 보겠는데, 이거는 좀 내년 30달러. 내년 30달러 오면 제가 과감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년 30달러 오시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원유 해지 차원에서 내가 앞으로 평생 쓸 석유를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사셔도 됩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유쾌한 해설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그런데 또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상당히 뭐 그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또 시장에 뭐 영향도 영향이지만 좀 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1시 10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원유 재고 발표는 11시 30분에 있죠. 갈수록 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움직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짚어주셨던 것처럼 안전자산과 유로 FX에 대한 흐름은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하지만 그렇다면은 뭐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요새 같습니다. yen, 국채, 뭐 골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만 yen이 조금 먼저 예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요 며칠 지난주부터 그런 모습인데 지금 또 다시 좀 전고점 깨고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 골드 채권 역시 좀 같이 이어서 좀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옌과 국채, 골드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유로팩스가 지금 현재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올라가네요. 저고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로팩스가 1.12910달러. 지금 트레이더분들 중에 유로팩스를 잡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요.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혀 의외의 상품에서 유로 근데 저희 좀 나오지 트레이더분들이 않았나. 매도를 좀 네. 들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네. 5월부터 지금까지 1.28에서 29 사이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 라인은 맞거든요. 네네. 예, 맞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이 아까처럼 수량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는 무조건 부딪힌다. 라고 해서 추가 매도를 아까 한 계약 정도씩 보유하신 맞습니다. 분들은 네. 추가 매도를 여기서 한 두세 계약 정도를 추가를 해서 평균 단가를 높여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네. 예. 이 부분 유로도 오늘 좀 눈여겨서 달러 인덱스와 같이 연관해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와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이들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일단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좀 상당히 힘든데. 오늘은 그냥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네.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네. 여력이에요. 지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유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유로가 자꾸 올라가요. 좀 위쪽으로 상당히 의외로 강한데요? 네. 강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트레이더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오늘 정말 12강에서 오늘 많은 그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성적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한 분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오늘 좀 안정적인 수익으로 끌고 가셨는데, 자, 570달러 기록하고 있으시고요. 금 한 계약을 매수로 1278.50달러에서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포지션 있는데,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네. 지금 금 같은 경우에 저희 1부 시작할 때쯤 해서 혹시 들어가셨나요? 네, 네. 네네네. 예. 네, 끝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네. 일단 지금 금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서 소폭 평가 이익 중이신데 이후 좀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안전자산은 네. 방금 엔화가 고점 돌파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자산에서 좀 무거운 골드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박스 상단에서 FOMC를 기다릴 것 같다. 그래서 네. 박스 상단
트레이딩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골드가 박스권 상단에서 FOMC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네네. 오늘 그리고 원유 재고가 있잖아요. 원유 쪽으로는 뭐 매매 계획 없으신가요? 네, 지난주 원유 재고 기억이 다 있을 텐데 네. 되게 강력했죠. 네, 그렇죠. 원주 재고 발표를 이제 대단히 그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하락을 이제 됐는데 네. 오늘 마찬가지로 원주 재고 이후에 매매를 할 텐데요. FMC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죠.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금 12강 들어와서 좋은 성적 거두고 계시는데, 예, 제가 한 가지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방송 시간에 상당히 잘하시고, 뒤에 약간 좀 말리는 느낌이 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2강 들어와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매매 패턴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궁금하네요. 모습이 있었던 건가요? 네, 월요일 날 또 수익을 내서 다시 또 반납을 했는데, 네. 그 수익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은 났을 때 지켜야 되는 것이, 새로운 수익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파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단기 파동이든, 변곡을 보면, 매매를 하는 습관이 많은데, 그걸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사실 있습니다. 랭보시드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방송 리딩이나 이런 거 방송을 하실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대회 때문에 좀 매매가 좀 대회라는 인식 때문에 매매가 보통 매매보다 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평상시와 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나요? 네, 저는 지난 시절 동안에, 전체 파동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매매를 대단히 많이 해왔던 그 습관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남아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방송 리딩은,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골드를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트렌드 매매, 추세 매매를 네네. 따르시면서 진입을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 스케줄이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좀 스케줄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구간이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8.0 지지를 하면 거기서 매수를 해서 고점 대략 한 80.0 그 위에 돌파 거기에서 청산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FOMC까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고점에서에 대한 일단 청산 좀 짧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네네. 알겠습니다. 골드와 오일에 대한 뷰도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또 트레이더분들이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안에서의 그런 매매 전략과 또 평소의 그런 전략이 조금은 다르다는 점도 들어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현재 만나봤습니다. 금을 한 계약 매수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일단 골드가 좀 순간적으로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평가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가 1278.7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전일 대비해서 0.93% 오른 수치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6.12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 그 가격대보다 많이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 FX는 1.1291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2437.5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파운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파운드요? 필요가 있는데 네네. 오늘 화재가 있으면서 네. 상당히 변동폭이 위아래로 컸나요? 심했죠. 네.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좀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올라온 네.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또
뭐 오늘 또 영국은 또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예, 지표 발표 영향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속 영국이 좀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최근 들어서. 네, 네. 이에 대한 통화의 움직임도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셨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만큼 많은 트레이더들이 좀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쁜 상황인데 바로 인터뷰 해볼게요. 자, 네. 일단은 5일을 20계약이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대응과 계획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네. 오일은 저의 주력으로 제가 하는 종목은 좀 아닌데, 제가 네. 오늘 좀 약간의 멘붕이 온 이유가 좀 있어요. 국신 아닙니까? 제가 국신. 네. 국채. 예. 저희 거의 퀴즈가 생각나네요. 예, 네. 국채를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일반 계좌, 배터 계좌 많이 갖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헷갈려서 확인을 네. 하고 하자 이러고 포지션을 거의 본전의 도로 다 비웠더니 이렇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일은 오늘 아침이 이제 5시 반이면 API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흐름에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니까 매수 쪽으로 조금 기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발표가 나면서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크게 빠졌다 했는데 폭을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서 원유 재고 오늘 밤을 보면 그때쯤 되면 그래도 뭐 본전은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들고 있는데 네. 평가손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원유에 저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뭐 각각 다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뭐 원유가 재고가 어떻게 늘어날 거라는 건 모르죠. 근데 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뭐 30분이라든가 60분 그래프로 봤을 땐 네. 매도의 힘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원유 재고대를 발표를 기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손해 안 보고 잘 나오는 게 목적이어서 일단 걸어놨어요. 쭉 위에다 걸어놨는데요. 재고가 나와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빠지면 뭐 운명이라니 하고 조금 더 참아볼 수밖에 없는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상황과 뭐 시장이 흘러가든 자신이 보유하고 매매 취한 그 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약간 이런 말로 들려요, 저도. 네. 네, 이렇게 제가 위험성 있는 매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견뎌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오늘 사실 10년 국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지금 핫했죠. 종목인데 예, 제일 핫했죠.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매매 포인트를 한번 안타깝게 놓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FOMC에서의 그런 좀 대응이 어떻게 되실지. 예. 네, 저도 오늘 뭐 4시, 3시, 4시까지는 잠을 안 자고 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금리 발표가 금리 인상을 할 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그쵸. 있는데 네. 앞으로 뭐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국채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뭐 천천히 올라가겠다 뭐 이런 여단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올라왔었던 거에 선반영해서 뭐 조금 흔들림이 더 가면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멘트는 지금 보면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전자산을 조금 더 부추긴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뉴스가. 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완빅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다음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지금 127-02.5까지 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는 데는 조금은 좀 한계성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선반영됐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1일 변동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또 이렇게 지새우시면서 또 FOMC 집중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의 전략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트레이더님. 일단은 오늘은 S&P의 운명과 이 안전자산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골드나 옌이나 국채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크게 뽑아줬기 때문에 이들을 어쨌든 큰 자금들이 움직였는데 이들이 그냥 바로도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뭐 매도를 다 하고 청산을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오늘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떤 꺾임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고점 부분에 놓여 있지만 이들의 운명은 일단 오늘 3시 기준으로 또 4시에 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앞에서 계속 설명들 많이 해주시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걸 놓고 봤을 맞습니다. 때는 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가 결국에는 하나 어떤 변곡점들이 좀 오지 않나 이렇게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우, 또 역시나 황금유무 트레이더답게 우리 해외 시장과 또 국내 시장까지 연결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네요. 자, 트레이더님 이제 시간이 24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매매에 네네.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금 연모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일단 안전자산과 S&P 지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밤사이에 좀 운명적인 날이 아닐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날이죠. 자, 지금 이제 5분 남지 않았는데 크루오일 재고 발표가요. 일단 46.1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46.26달러 선까지 좀 올라와줬습니다만 다시 조금 꺾였는데 9시부터 46.10에서 20 사이. 맞아요. 계속 움직이죠.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치고 벌이고 받으면서 있습니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크루도일과 마찬가지로 S&P도 상당히 좀 좁은 구간 안에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지금부터 네. 조금 S&P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FOMC가 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5일에서 조금 기회가, 그러니까 대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대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지수나 이쪽을 조금 포커스 봐야 되지 않나, 안전자산이라. 네.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수나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움직임 보여준 뒤에 조금 현재 관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조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이 46.09달러까지 좀 빠졌는데 순간적으로는 46.05달러까지 좀 빠졌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이 흐름을 더욱더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워낙 그 앞서서 이벤트들도 좀 있었고 오늘 밤 사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중요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2강 정말 주 후반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런 이벤트들이 딱 이렇게 있는지 원래는 신기합니다. 네. 진짜 내가 딜러, 트레이더 입장에서 거래를 한다면 오늘같이 재고 발표는 걸러야죠. 네, 걸러야 되는 게 맞는 패스. 거고. 네. 거르고 사실 FOMC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대회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네. 트레이더 분들이 크루드 오일도 사실 빠짐없이 지금 챙기시고 계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상품의 매매 포인트들을 다 지금 네, 왜냐면 이게 저는, 포인트마다 전부 다 한 번씩 그럼요. 거래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네.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해외 선물의 시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인트들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매매를 이제 하고 계십니다. 추가적으로 네. 저는 참 존경스러운 게 네. 여기 대회를 이번 대회 해외 선물의 시즌 2를 기획 하신 분들한테 참 존경스럽네요. 참 이런 이슈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딱 라운드별로 잘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거 다 계산하고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기획하신 분이 정말 트레이딩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시장을 볼 줄 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제작진이 흡족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8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움직임이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또 각 트레이더 분들이 원유를 좀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서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원유는 어떤 분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을 보유하고 계신 트레이더는 어떤 분일까요? 추장 트레이더가 지금 여전히 매수. 네, 매수 6개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트레이더는 역시나 매매열심 불꽃 트레이더 여전히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레이더는 또 어떤 트레이더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매수로. 자, 지금까지는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트레이더는요. 황금연무 트레이더 또한 역시 매수입니다. 상당수 부분이 지금 매수를 베팅을 하셨는데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재 트레이더는 매수입니다. 매수. 역시 지금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좀 떨려요. 네. 네.
추세 신호 트레이더는 와 혼자 마이웨이예요. 네, 매도 포지션. 이었습니다. 예. 네, 15계약입니다. 오늘 하루 수익금이 무려 만 만 달러. 달러가 불이 지금. 넘습니다. 1,150달러입니다. 와, 상당하십니다. 대단한 수익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맥점 매도 트레이더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원유 한 계약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만나본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매도입니다. 자 추세 신호 역시 트레이더와 외환용 외환용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네. 쉬지 않네요. 예, 절대 쉬지 않습니다. 모든 거 네. 다, 예, 모든 이슈마다 다 트레이딩을 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으신 분이에요. 외환용 트레이더. 자,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1분봉입니다. 크루도 1분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위쪽으로 좀 양봉으로 잡아가고 있는데요. 자, 대다수 분들이 매수로 지금 베팅을 하셨고, 추세신호 트레이더와 지금 외환용 트레이더만. 급등 중입니다. 우와, 급등 예, 중입니다. 급등. 지금 와. 말씀을 드리는 순간, 와, 위쪽으로 아주 빠르게 쏟았습니다. 네, 예, 지금- 4247. 예. 자, 황금 트레이더가, 황금 예, 트레이더의 20 수익금이 계약을 궁금합니다. 가지고 와. 하- 자, 하지만 지금 그렇다면은, 네. 예,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네. 황금유모 네. 트레이더가 지금 평가이익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매도로. 저 이렇게 치열한 공방 벌이는 거 치열합니다. 오랜만에 봐요. 예. 네. 가격대가, 와. 다시 결국 밀립니다. 네. 이거 과연 아까 매수 두고 있었던 트레이더 분들이 과연 손절을 안 하고 버티고 왔는지가 좀 궁금해하고요. 좀 저는. 빠르게 매도를 아니, 밀리는데요? 가격을 걸어놨다라면 네, 체결이 되셨을 체결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외환용 트레이더가 역시 외환용 트레이더. 대단합니다. 지금 예. 빠르게 청산을 했고요. 예. 지금 금 다시 6계약을 다시 금으로, 예. 베팅하는데 예, 역시 정말 트레이더네요. 좀 소름 돋네요. 네. 역시 트레이더입니다. 예. 자, 그 추세 사이에 신호 트레이더도 수익을 했고요. 예. 추세 신호 트레이더 와, 지금 3,000달러 이상이에요. 상당합니다. 지금 청산을 지금 서서히 단계적으로 청산을 하고 하고 계시네요. 있는, 네네. 계약 수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5계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과 지금 30초 사이에 한 네. 80틱 정도가 움직여졌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지금 예. 재고가 나왔네요. 자, 지금 직전 수치, 전망치에 비해서 발표치는, 지금 재고가 네. 좀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 이제 전망보다는 사실상 좀 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전망보다는 좀 잘 나왔기, 네. 잘 감소 나왔으나, 폭보다는 예. 적고요. 그리고 그래도 직전보다는 좀 이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직전보다는 좀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올랐다가 네. 그다음 하락을 하게 된 거는 네. 우선 원유 재고량이 네. 예상치보다는 줄었습니다. 네, 예상 좀 줄었죠. 그런데 네. 가솔린 재고량이 상당히 좀 많이 뜯어보니까 좀 많았던 거죠. 그 재고가 네. 사실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폭 많이 늘었어요. 재고가 예, 상당폭,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네. 송혜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네. 포인트였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네네. 일반 전체 재고량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좀 괜찮네 라고 했다가 네. 웬걸 가솔린 보니까 네. 가솔린 보니까 이거 좋은 시그널이 아니구나. 네. 네. 그리고 이 네.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와 그리고 소매 판매 이쪽과도 연관이 예, 되는 그렇죠. 사실 신호기 소비와도 때문에 이 연관이기 정도면 때문에,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유 재고는 지난주에 큰 폭으로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이 트렌드가 네. 이번 주에 이렇게 가솔린이 늘게 되면은 네.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여기서 다시 조금 상방으로 크게 보기에는 좀 힘든 자리로 보이고요. 판단이 되고. 네. 지금 예. 워낙 정말 너무 짧은 순간에 변동성이 네, 너무 그쵸. 커서 이게 마치 우리 네. 트레이더분들 시청자분들이나 개인적으로 90틱이 움직였습니다. 트레이딩 하신 네. 분들 보면은 네. 일단 페이크 한번 주고 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방으로 페이크 한번 딱 주고 간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이 더 커요. 이게 더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래로 빠지지. 네. 왜 위에 한번 갔다가. 특히 이럴 경우 네.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네. 위에서 추가로 좀 매수나 이런 포지션 두고 있지 않다가 네.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거 재고 잘 나왔겠구나. 네. 재고가 싫어. 수량이 재고가 싫어요. 조금 네. 좀 재고가 많이 줄었겠구나 생각하고 네. 추가 매수를 신규로 들어갔던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을 거고. 아,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와 네. 저항 라인 쪽에서 좀 잘 지켜봐서 한 46.45달러 정도에서 매도를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대박 찬스를 한번 그럼요.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요. 역시 이런 흐름보다는 가격대를 보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가장 떠오릅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재고 발표 전에 포지션 정리를 좀 도와드렸는데 상당수 부분이 매수 포지션을 들고 계셨고 두 분만이 매도로 현재 포지션을 들고 계셨는데 그 매도 포지션 드셨던 두 분을 확인합니다. 자, 추세 신호 트레이더였어요. 와, 15,150달러가 됐습니다. 아까 화면상에서 $10,000였거든요. 네. 그 사이에 5,000달러가 추가된 거죠. 5,0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와, 상당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본 지 한 3분 만에 600만 원이거든요. 네네. 휘발유가 지금 4,570배럴 정도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네. 2만 배를 넘게 지금 증가하는 재고가 거죠. 증가가 됐어요. 재고가 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재고가 늘어서 네, 가격이 맞습니다. 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네. 겉보기에는 좀 네네. 이상했는데 딱 좋았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네. 네. 그게 아니더라. 예,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 외환용 트레이더도 빠르게 좀 청산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금에 대해서도 한 기약만이 남겨두고 모든 종목을 청산을 하셨습니다. 4,490, 5,000달러 가까운, 4,500달러 가까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12강에 진출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차트미약 트레이더도 1,490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비중 100% 오일에 집중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네요. 네네. 와, 지금 오일이, 저는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원유 재고 발표 때 함께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탑 원인 것 네. 같아요. 네. 오늘이. 네. 이런 변동성을 저도 방송을 함께 하면서 처음 보는 흐름입니다. 한 8, 90틱이 평균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네네. 위아래로 이렇게 그죠. 치고 흔드는 경우는 네. 잘 없었죠. 최근 네, 저희가 맞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트렌드적으로, 그러니까 원유가 발표하면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갔던 경우가 네. 많았는데, 네네. 한번 이렇게 페이크 주고, 이런 페이크에 좀, 그리고 참 페이크 어렵죠. 폭도 상당히 컸어요. 네. 맞아요. 페이크 폭이 한 40틱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좀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페이크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제가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좀 그렇게 봤잖아요. 사실 네네. 크루드 오일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 네. 거래분들은 중요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누적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지 네네. 이걸 갖고 재고 발표니까 한번 베팅을 해볼까라고 했다가는 한두 개 아깝고 거래를 할 수 있다가 예, 네. 거래를 뭐 하루 만에 못해.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예, 워낙 수급이 증거금이 좀 부족해서, 비싸기 예, 때문에.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반대로 또 얘기드리자면 예. 아까 우리 추세 신호 트레이더 네. 오늘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에 계속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 그쵸. 배틀리그에서는 이제 아쉽게 탈락하셨지만 누적 수익률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추세 신호 트레이더 네. 같은 경우 아까 분명히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10,000였거든요. 예. 근데 딱 재고 발표하고 나서 15,000달러. 예.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예. 네. 이렇게 수익이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하지만 원유 재고 발표라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좀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항상 원유 재고 전체량이 중요할 때도 있고요. 네. 이번처럼 이제 가솔린이 좀 중요했던 그런 지표들이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적으로 많이 누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사례와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 다음 거래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그 변동폭이 컸던 그 고점과 저점을 좀 확인하면은 46.49달러고요. 아래쪽으로 45.58달러까지 엄청난 폭이었습니다. 와, 이 가격대가 정말 1분도 되지 않아서 거의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놀랍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해서 1.76% 빠진 45.63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저점은 네. 한 4일 정도 됐죠. 네네. 6월 8일 저점이고요. 네. 45.20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아, 20이요? 45.20. 예, 이 부분을 새로 와. 오늘을 네.
오늘이나 내일 중에 새롭게 네. 돌파를 하고 갱신을 하는가도 새로운 레벨 변화의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 가격도 그렇고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우리 12강 진출자들에게도 오늘 방금의 순간을 상당히 좀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누적 수익금과 그리고 12강 진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익금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된 상황을 좀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12강 비다리미 미역 트레이더가 $10,000가 넘었습니다, 일단. 네. 자,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가 이번 매매를 통해서 2위로 올라섭니다. 외환용은 $4,830, 3위가 선재고요. $4,450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도 올라왔어요. 골드베인 트레이더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순위입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 시그널 빌리프, 맥점 멘토, 북두칠성, 파생 야신 트레이더 순입니다. 지금 맥점에서 트레이더도 방금의 오일 재고 때문에 약간 손실폭을 좀 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매수였죠. 네, 그리고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추가적으로 원유 트레이딩을 진입하는 걸로 보여졌는데 이 당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북두칠성 트레이더도 좀 궁금하고요. 파생 야신 트레이더도 지금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파생 야신 트레이더는 유로 FX로 좀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선재 트레이더 역시 유로 FX 쪽을 매매하셨는데 유로 FX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 되돌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수익폭에선 좀 안정적으로 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선재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유로 FX와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조금 전에 보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다음 트레이더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인데 일간 수익금은 $16.80 그리고 원유 12계약을 45.80에 매도로 현재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승부를 거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승부를 거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원유가 계속 원유 크루드 오일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이번에 좀 확실히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12시까지 정도의 이 정도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이제 FOMC 모드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타이밍밖에 좀 승부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좀 지금 그런 직전 저점이 45.20인데 한 20틱 남았어요 지금. 사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4243을 기록하기 때문에 20틱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일부를 청산을 하실 건가 아니면 정말 승부를 걸었다면 45.20 돌파까지 한번 지켜볼 것인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5.37달러에서 32달러까지 또 계속 빠져요. 45.30이 좀 깨졌고 28, 27까지 좀 내려가고 참고로 있는데 참고로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그러니까 특히 가솔린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미국 내에서 여행을 많이 이제 안 다니는 소비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동 거리량 같은 걸 책정을 해서 또 주간이나 월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 이동량이 극히 적다라는 것은 또 이어지는 게 뭐냐? 물동량과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뭐 BDI 지수도 뭐 그런 부분과 포함이 되겠지만, 선박 지수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또 이런 시기에는 또 사실 드라이빙 시즌에선 또 이런 부분이 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한 6월 정도부터는 가솔린 재고도 같이 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지금 현재 오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방금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 8, 9위까지 지금 진출 마지노선까지 거의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근데 크루드를 계속 빠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전략이 좀 통했다. 북두칠성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승부수 전략이 좀 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지금 이렇게 크루드를 빠지는 것은 드라이빙 시즌 때는 정말 성수기여야 되는데 춘석신호 트레이더가 지금 방금 방금 불과 13분 동안 7,000달러 수익을 추가했습니다. 상당합니다. 또 매도를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없는 걸로 나타나나요? 일단 우리 송 해설위원님께서 말해주신 하단 가격을 잘 지켰던 게 아닌가. 아니 깼죠. 20 깼는데 그 전에 그 20에서 청산하셨다고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휘발유
휘발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좀 늘어났다. 여름인데도 냉면이 팔리지 않았다. 네, 약간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냉면은 사실 겨울에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겨울냉면이 네. 맛있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여름에 하도 많이 먹다 네. 보니까 네. 겨울냉면이 맛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빠르게 상황 봤고요. 자, 이 시각 뉴스가 좀 중요할 텐데요. 윤희락 캐스터 바로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역시 이 수요일의 주인공은 원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저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45.20이 깨졌는데요. 지금 얼마나 그 밑으로 잡힐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외신은 43.79까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3.79에서 다시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을 보면 현재 1280.3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을 이겨낸다면 1295.46까지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들 보다가 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렇게 농산물 보시면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정 기간을 받고 나서 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밀뿐만이 아니라 밀은 사실 먼저 덧붙이자면 hourly, daily 그리고 weekly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밀과 더불어서 콜도 좀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다가 잠시 조정 기간을 거쳤지만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도 몇 시간 뒤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거 다 참고하셔서 이제 마음 잘 다스리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희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네, 이렇게 뉴스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저희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2부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45.11달러인데, 이후가 좀 중요할 텐데요. 두 분 해설위원님, 일단 저희가 방송은 이후에 좀 마무리하겠지만, 이후 상황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네. 크루드 오일이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3분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양봉이 나올 듯 하면서도 그 양봉을 다 밀어내고 다시 계속 음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거래를 지금 이제 포지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파동을 좀 다 흘려보내고 트레이딩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오일이 최대 한 12시 정도에서 12시 30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포커스가 좀 FOMC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뺄 건 어느 정도 많이 좀 그러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시나 2시까지 넘어가서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의 이제 하락 파동이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좀 보여져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매수로 좀 들어갈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단기 매수라도요. 그럴 때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장에서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는 거 좀 어렵지 않나. 그럼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일단은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지금 이런 좀 급격한 변동성이 잦아든 이후에 좀 시장을 좀 오롯이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송주식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한 30분 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프레임은 이제 안전자산 및 지수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10년 국채와 예는 지금 동반 상승 계속 중입니다. 예, 랠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FOMC 금리 결정이 3시인데 한 2시간 전인 한 1시까지 이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지금 FOMC를 지금 준비를 할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있으면 10년 국채는 아까 말씀드린 2.1% 예, 상당히 2년 내 중요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그 가격 추이가 좀 예. 지켜봐야 될 자리로 네.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가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 흐름은 이제 FOMC 맞춰진 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쏠릴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 밤이 정말 길겠네요, 투자자분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시즌2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인데,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지금 오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누적 수익금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51,000달러의 엄청난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인데, 상당히 평가선이 늘었죠. 평가이익이 늘었습니다. 26,000달러 이상이고요. 시그널 빌리프가 6,300달러, 4위는 북두시성 트레이더, 5위는 놀부선생, 6위는 513, 7위는 천기살롱 트레이더 순입니다. 정말 12강전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또 이번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정말 중요한 시장을 함께 중계 도와주신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이슈도 많았을 텐데 실시간으로 좀 뉴스와 함께 시장을 분석을 해주신 두 분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유 재고 발표에 집중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12강은 정말 5일밖에 되지 않은데 이 5일 동안에 정말 이런 원유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매매와 실력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래를 함께 띄워드리는데 시아의 파이어 및 가솔린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